지난 2010년 6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여파가 채 식기도 전에 찾아온 글로벌 국경 봉쇄로 나라 안팎이 크게 시끄러웠습니다. 제조 및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기업들의 상황은 더욱 힘들어졌는데요. 그런데 이 틈을 타 한국 반도체 기업에 특허 관련 소송을 걸었던 외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이수스와 JOLED였죠. 대만과 일본 또 너네니? 당시 이 사건은 다급히 돌아가는 국내 및 글로벌 정세와 맞물려 세간에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국 법정에서 수입 금지 요청 발언이 오고 갔을 만큼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로 해석되어 왔는데요. JOLED는 소송장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OLED 패널 생산에 자사의 기술 5가지가 무단 사용되었다며, 삼성전자는 특허 침해 부품이 탑재된 갤럭시를 판매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장장 72장에 걸쳐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첫 번째는 소송장 분량이 상당한 만큼 실제 침해 사례가 있다고 보는 관점, 두 번째는 시장에서 도태된 JOLED에게 진정 침해될 기술력은 있었는지 의심하는 관점이었죠. 실제로 21년 현재 조사기관들은 OLED 글로벌 점유율에서 JOLED 브랜드를 집계 제외 대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적어 조사가 어려울 뿐더러 통계에 추가해도 결국 기타 항목에 분류된다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JOLED는 태생부터 소니와 파나소닉이 한국 기업들에게 점유율을 뺏기며 적자를 기록했던 각 사의 영상사업부 적출을 위해 합작하여 출범한 기업이거든요. JOLED는 줄곧 한국 기업과 직접 경쟁을 피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잉크젯 프린팅 OLED 패널 납품 판로 구축에 집중했습니다만, 그마저도 패널 대당 판매 가격이 700만원을 호가하며 상용화에 실패했습니다. 화소 집적도의 한계치마저 200ppi 언저리가 최대치였기 때문에 9세대 OLED 스펙으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었죠. 국제 점유율은 둘째치고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상용화하지 못했으며, 작년 중국 TCL에게 지분 10%를 넘길 정도로 자금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업체가 무슨 깡으로 돈, 인력 낭비가 막심한 국제 소송전에 뛰어들었는지, 또 전 세계에서 OLED 패널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도전장을 내민 건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던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이렇듯 JOLED의 행보에 수많은 의문과 추측이 난무하던 상황에서 법정 공방이 시작되기도 전인 21년 6월 10일 갑작스레 JOLED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황당하죠? 사건은 종결됐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언뜻 JOLED가 선보인 최후의 발악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JOLED도 나름 일본을 대표하던 대기업 타이틀 부서끼리 합쳐진 업체인데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 못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무언가 믿는 구석이, 기대는 구석이 있으니 기술 특허를 가지고 싸움을 벌인 거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에 대만 기업이 배후에 있다는 정황입니다. 그 유력 단서는 삼성전자와 JOLED 특허 공방에서 드러나고 말았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1월 8일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JOLED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및 부품 그리고 제조 방법 부문의 특허를 침해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에이수스는 JOLED와 합세하여 특허 침해 패널을 납품받아 판매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했음이라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소송장을 제출한 것이죠. 그런데 삼성의 보복은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2월 23일에는 한술 더 떠서 이 문제를 미국 무역관리기구에까지 끌고 간 건데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JOLED와 에이수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337조 수입에 있어 불공정한 관행, 법령 위반 혐의로 제소한 것입니다. 덧붙여 미국 전역에서의 JOLED OLED 패널 제품 및 에이수스의 모니터에 대한 수입 중단 명령 요청이라는 강력한 한방을 날린 것이죠. 삼성이 특허 침해를 주장한 JOLED 디스플레이는 에이수스뿐만 아니라 일본의 모니터 전문 기업 A조에도 납품되었고, LCD 패널 전문 업체인 대만의 AUO와 중국의 차이나스타와도 라이센싱 계약이 체결된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분쟁 대상 부품을 사용했더라도 자사와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밥줄을 끊어버리는 수입금지 조치에 껴넣지 않는 것이 업계 관례인데, 일개 컴퓨터 부품 제조회사가 이 문제에 휘말렸다는 것에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JOLED 패널이 사용된 제품이라 언급했음에도 굳이 에이수스의 모니터 제품군을 콕 집어 한 번 더 수입 중단 요청을 한 데에는 이번 JOLED 삼성 소송에 에이수스가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상기해야 하는 점이 에이수스는 TSMC와 쌍벽을 이루는 언플 장인이라는 점이죠. 실제로 에이수스는 최근 급작스레 어떠한 연유인지 삼성을 욕보이는데 언플 사용 빈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카피만 할 줄 아는 창의성은 눈꼽만큼도 없는 양심 없는 업체라던가 전세계 반도체 수요 상승과 알트코인 채굴을 통한 그래픽카드 수요 폭증으로 인한 물량 부족을 삼성의 파운드리 수율 문제로 돌려 말한다거나 말이죠. 최근 정황을 통해 삼성과 원만한 관계는 아닐 것이라 당당히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며 에이수스가 모니터 사업과 관련하여 JOLED에 바람을 불었다는 것 역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애플과 7년에 걸친 다국적 국제소송 경험이 있는 삼성을 잘못 건드린 거죠. JOLED 특허 중 정말 침해당한 부분이 있었다면 적어도 1심까지는 끌고 갔을 터인데 잃을 게 더 없는 입장인데도 급작스레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것은 전혀 승산이 없는 문제임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당한데 왜 피합니까? 자기 권리를 지켜야죠. 결국 JOLED는 에이수스의 바람에 놀아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이웃을 향해 검을 빼드는 모습이 최대한 배려해서 말하건대 이 두 섬나라는 친구가 아닌 게 확실합니다. 아, 나라도 아니겠네요. 애당초 이 중 하나는 북한도 등록된 유럽 국가 목록에 등재되지도 않았거든요. 대만, 일본 둘 다 똑같지만 이번 건에서는 대만이 일본에 바람을 넣어 한국을 공격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남을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상 듀엣이었습니다.